안녕하세요. 시조를 쓰며 그림을 그리는 지성찬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혼란의 시대로 빠뜨린 후 오랜만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시작될 즈음에 저희 아식구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1년을 호송세월을 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시조 창작의 절정기는 60세 전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중요한 작품도 이 시기에 창작되었습니다. 2014년 청 만드는 집에서 인생의 GPS 시조집을 발간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간의 작품을 모아 새 시조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청마 유치한 선생님의 춘신이라는 작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시조의 형식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꽃등이냥 창 앞에 한 그루 피어오른 살구꽃 연분홍 그늘가지 새로 작은 메세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나니. 이 작품이 당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국어를 가르쳤던 분이 이우종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1956년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 현대시와 시조를 습작하기 시작해서 1961년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300여 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조를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안포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59년 제3회 정부 주최 전국 100일장에 고교 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시조부 본선에 참가하게 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우종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문단을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설정 아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저의 단시조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무는 서성이며 100년을 오고 가고 바위에 앉아서도 1000년을 바라본다. 짧구나 목련 꽃밤은 한 장 젖은 손수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목련꽃은 꽃이 피자마자 바로 지는 꽃이죠. 목련꽃이 지는 밤에는 세찬 비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련꽃은 마치 손수건을 접은 것 같은 형상이죠. 사람도 이처럼 세상에 사는 기간이 매우 짧죠. 젖은 손수건이라는 말에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눈물 젖은 손수건이라는 뜻이죠. 인생을 한마디로 짧게 말한다면 인생은 한 장의 눈물 젖은 손수건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첫 시조집은 1988년에 서울의 강을 발간한 후에 서울에 사는 귀뚜리야, 하늘에서 보낸 편지, 가을 엽서, 대화동 일기, 인생의 GPS를 발간했고 시조 선집으로 백마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시조를 창작하시는 분이라면 시조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랜 동안 시조 창작을 해온 분들 가운데서도 시조의 형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듯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 각각의 역할을 무시하고 세 줄로 행만 갈라서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장은 시심을 이끌어내고 중장은 이를 확대 전개하며 표현하고
종장은 분위기를 반전시켜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초장의 언어는 낮은 어조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시조 창작에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 언어를 사용해야 의미 전달이 잘 됩니다. 좋은 시조는 시조의 아름다운 가락을 풀어내면서 시조의 형식인 기승전결로 잘 조직된 감동이 있는 시조가 좋은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시조에서 아름다운 가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언어를 동원하여 시조 창작을 하는 경우에는 시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호우 선생님의 달밤이나 이우정 선생님의 산처일기에서 보면 적은 수의 단어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조에는 인생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제를 설정해 놓고 이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는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면 그 내용에 진달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주제를 설명하면 설명문이지 시가 아닙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 시조의 특징은 일상언어를 사용하며 가급적 쉬운 시적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의미 전달이 잘 되도록 합니다. 또한 시조에 아름다운 가락이 실리도록 노력합니다. 저희 시조는 율기역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시조 창작의 배경은 안성에서의 유년 시절 생활과 경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은 삼국지도 시조 창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또한 슬픔이랄까 한스러움이 저희 시의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도 시조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것도 시조 창작에 큰 변화를 이뤄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산이 창작에 좋은 점은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어서 저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도시에 갇혀 살다 보면 세월이 가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되니까요. 가끔씩 하게 되는 여행도 시조 창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다 송종포, 무섬의 겨울하천, 풀잎은 풀잎길이, 삼강나루 거지막, 하해동 소고, 청평 가는 길, 여수에서 그린 풍경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이들 작품 가운데서 저의 시조 성향을 잘 나타낸 작품이 남사당 별곡입니다. 안성 청룡이 본거지였으며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에 타향을 떠돌며 살던 남사당 패였습니다. 이 남사당 별곡은 그들의 한 맺힌 생활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름날 황혼빛을 끌고 오던 집세기여 돌뿌리에 채이는 얼얼한 그 징소리 성황당 어깨 너머로 쩔뚝이며 오더니 이 저녁 어느 골에 그 깃발을 올릴거나 보또랑물 흐르듯이 울컥울컥 목이 매는 어머니 그 한 세월이 눈물처럼 무너질 때 몇 번을 더 돌아야 그 매듭이 풀릴거나 몇 번을 두드려야 그 응어리 사길거나 징소리 청산을 때리면 산새들만 아팠다.
자줏빛 실타래가 바람으로 풀려가는 남사당 한마당이 황토길을 울고 넘던 동짓달 꺾인 달빛이 몸져 누워 있구나. 시조 창작의 초심자에게 시조의 표현 방법을 잘 알려준 작품으로 동짓달 꺾인 달빛이 몸져 누워 있구나. 종장의 시적 반전 효과와 율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조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문맥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일관성 있게 흘러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짧은 시조에서는 특히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조 창작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조에서 문장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과 장 사이에서 문장이 단절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이 연결 밀접성이 강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각 장의 끝 단어가 동사가 되면 시조의 문맥이 명확하게 잘 통하게 됩니다. 초장과 중장의 끝 단어가 명사가 되면 대개 다음 문장과 연결이 되지 않고 나열식 시조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가는 설정된 주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감동적 이야기를 시조에 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적인 시조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조 특유의 아름다운 가락에 실리도록 창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에 따라서 그 음식을 평가하고 즐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 또한 그 맛이 있으면 당연하죠. 조미료는 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지만 그 음식의 맛을 좌우합니다. 시에서도 이와 같이 한두 마디의 언어가 시의 맛을 좌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효우 선생님의 달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빈나루에 달빛이 푸릅니다. 무엔지 그리운 밤 지향없이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봅니다. 이효우 선생님의 달밤에서 보면 낙동강 빈나루에서 빈이라는 단어가 이 시조의 맛을 살렸다는 점입니다. 이우정 선생님의 산처 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10년 살다 보면 가난도 길이 들어 12나 다랭이가 줄이 쭉쭉 금이 가도 당신이 웃는 동안에 청산 위에 달이 뜬다. 장마로 놀이 지면 돌아올 랑군하고 조금은 이스러진 윤이 나는 항아리에 제삿날 물어도 좋을 국화주나 빚어야지. 조금은 이스러진 윤이 나는 항아리에 이것을 하얗고 아름다운 윤이 나는 항아리에로 했을 경우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또 빈, 이스러진, 가난, 금이 가도 라는 단어의 역할은 무엇이며 시의 맛을 내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시에 담는 내용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인생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상징하며 대변할 수 있는 언어는 빈, 이스러진과 같이 불완전하고
약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시적 표현의 장치가 시창자에서 필요합니다. 시 한 편에 이런 단어를 하나 또는 두 개쯤 사용하면 시의 맛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의 소재는 인생을 비유 또는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돌멩이, 지팡이, 깨진 거울, 낙엽, 시든 꽃잎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재의 선택이 결국은 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를 구상할 때부터 이를 잘 생각해서 창작에 임해야 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시적 표현에서 강한 어조의 언어를 많이 동원하는 경우를 보는데 10중 8구는 실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히려 그런 강한 어조의 표현은 시를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작품의 완성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구를 거듭한 후에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의 작품을 암기할 수준까지 이르러야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는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또한 예술은 고난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조를 쓰고자 하시는 분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잡이를 해주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시조 창작에서 정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시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좋은 독자가 좋은 시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독자가 되려면 좋은 시조를 읽어야 하는데 이를 도와줄 분이 필요한 것이죠. 시조 창작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좋은 시조를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좋은 시인과의 교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조 전집, 시조 선집 등을 만들고 도록을 만들어 그림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인으로 화가로 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